분양가 7억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5억 원에 내놓아도 안 팔립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2억 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대구, 부산, 광주, 대한민국 광역시 아파트 시장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의 통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2021년에 지방광역시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 계세요? 그때 기억나시죠? 청약 경쟁률 수십 대 1. 웃돈 수천만 원 주고도 못 사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시절.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 기준 대구 수성구 신축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분양가 대비 평균 1억 3천만 원 났습니다. 부산 해운대는 1억 5천만 원 마이너스. 광주 수완지구는 8천만 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분양가 7억 원 내고 받은 집이 지금 시세로는 5억 5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이 그냥 증발한 겁니다. 치킨으로 환산하면 6,000번 먹을 수 있는 돈이 공중분해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왜냐고요? 대출이 문제거든요. 분양받을 때 내 돈 1억 원에 은행 대출 6억 원 받아서 7억 원짜리 아파트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5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5억 5천만 원 받아서 은행 대출 6억 원 갚으면 5천만 원이 모자라요. 집을 팔아도 빚이 5천만 원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깡통주택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 보면은 2025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37%까지 올랐어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3년 전보다 4배나 높아진 수치예요. 지방관격시, 아파트를 가진 분들 중에 매달 이자 갚기도 벅찬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3가지 핵심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통계청 자료 보면 2024년 기준 대구 인구는 전년 대비 2만 5천 명 감소했어요. 부산은 3만 명, 광주는 1만 2천 명 줄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청년층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갔어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 경기도입니다.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떠난 도시에 아파트만 우뚝우뚝 솟아 있는 겁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야 가치가 있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교 신입생이 줄어들고 상가는 텅텅 비고 배후 수요가 증발한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계속 지어졌어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광역시에 들어선 신규 아파트가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약 30만 호입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폭증한 거죠.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수요 공급 법칙.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면 가격은 폭락합니다. 두 번째, 똘똘한 한 채 현상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불안해지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만 남기기 시작했어요.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팔까요? 수도권 아파트 안 팔아요. 지방광역시 아파트부터 정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방광역시는 희생양이 된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줄이려고 대출 정리하려고 지방 물건을 쏟아내니까 매물은 넘쳐나고 가격은 곤두박질하는 겁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다주택자의 지방 아파트 매도 비율이 수도권 대비 2.3배 높았어요. 다들 지방 팔아서 서울 전세 얻거나 경기도 작은 집 사려고 하는 거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빨대 효과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글 쪽의 함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21년에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 대출 어떻게 받으셨어요? 혹시 혼합형 금리 상품 쓰셨나요? 혼합형 금리가 뭐냐면요. 처음 5년은 낮은 고정금리 적용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이에요. 2021년에는 이게 엄청 매력적이었어요. 당시 고정금리가 연 2.5%에서 3%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예요. 2021년보다 1.5%포인트 올랐습니다. 혼합형 금리 받으신 분들 2026년부터 변동금리 전환되면은 대출금리가 5%에서 6%까지 뛸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대출 5억 원을 연 3%로 받았다면 월 이자가 약 125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6%로 오르면 월 이자가 2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25만 원씩 더 내야 돼요. 1년이면 1,500만 원 추가 부담이에요. 월급 350만 원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이자만 250만 원 나가면 손에 남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여기서 관리비, 통신비, 식비 빼면은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적금은커녕 저축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32살 김씨. 2021년에 신혼집으로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내 돈 1억 원에 대출 6억 원. 당시 월급이 350만 원이었고 아내도 맞벌이로 250만 원 벌었어요. 합쳐서 600만 원. 대출 이자가 월 150만 원 정도 나갔고 관리비 3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쓰고 나면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어요. 빠듯하지만 버틸만 했죠. 그런데 2025년 지금은요? 아내가 출산하면서 일을 그만뒀어요. 소득이 3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대출 이자는 금리 인상으로 월 200만 원까지 올랐어요. 관리비 포함하면 230만 원, 남는 돈이 120만 원이에요. 여기서 분유값, 기저귀 값과 통신비 빼면은 마이너스예요. 적금 깨고 보험 해지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집값은 5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팔아도 빚 5천만 원이 남는 상황. 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집이 자산인 줄 알았는데 짐이 됐어요. 매달 월급날이 두려워요. 통장 열어보는 게 무서워요. 이게 지금 지방광역시 아파트 소유자들의 현실입니다.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된 거예요. 금융감독원 자료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중에서 30대 이하 비중이 2021년 12%에서 2025년 28%로 2배 이상 늘었어요. 젊은 세대가 집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쓰면은 소비가 죽어요. 소비가 죽으면은 자영업자가 쓰러져요. 자영업자가 쓰러지면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일본이 1991년 부동산 법을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으로 빠져든 메커니즘이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은행 보고서가 2025년 한국과 1991년 일본의 유사점을 경고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집을 가진 분들과 아직 안 가진 분들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지방 광역시 아파트를 가진 분들께 첫 번째, 본전 생각을 버리세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인간의 뇌는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편향이에요. 7억 원 주고 샀으니까 최소한 7억 원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게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습니다. 시장은 냉정해요. 여러분이 얼마 주고 샀는지 전혀 신경 안 써요. 지금 시세가 5억 5천만 원이면 그게 현재 가치예요. 손실은 이미 발생했어요. 문제는 그 손실을 인정하고 정리할 건지 아니면 더 큰 고통을 감수하며 버틸 건지입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을 점검하세요. 매달 대출 이자가 월급의 몇 퍼센트인지 계산해 보세요. 30%가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40% 넘으면 레드라인입니다. 50% 넘으면 이미 깡통주택 예비군이에요. 특히 혼합형 금리 쓰시는 분들 5년 후 변동금리 전환 시나리오를 꼭 계산하세요. 금리가 6%까지 올랐을 때 감당 가능한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손절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손해가 1억 5천만 원이면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2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실이 커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집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집은 다시 살 수 있어도 무너진 인생은 복구하기 어렵거든요. 아직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께 첫 번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바닥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광역시는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이 구조적 문제예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경매 시장을 공부하세요. 지금 지방광역시 아파트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어요. 법원 경매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시세보다 30%에서 40% 싼 가격에 나오는 매물들이 많아요. 경매는 공부가 필요해요. 권리 분석, 명도 절차, 유찰 확률 계산, 이런 거 익혀두면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요.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보세요. 세 번째, 절대 연결하지 마세요. 내 돈 1억 원에 대출 6억 원, 이런 구조는 집값이 오를 때만 축복이에요. 지금처럼 떨어질 때는 재앙입니다. 대출은 소득의 30% 이내로 유지하세요. 월급 350만 원이면은 월 상환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선택하세요. 지금은 고정금리가 조금 높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5년 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 정리할게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딱 3가지만 하세요. 첫째, 본인의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하세요. 지방광역시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은행 앱 열어서 대출 잔액하고 현재 이자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 아파트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론에서 검색해 보세요. 분양가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혼합형 금리 쓰시는 분들은 변동금리 전환 시점 확인하세요. 은행에 전화해서 금리가 6%로 올랐을 때 월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세요. 이게 월급의 40% 넘으면은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무주택자분들은 경매 공부를 시작하세요.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북마크 해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 물건들 확인하세요. 유찰 횟수, 감정가 대비, 입찰가, 권리관계, 이런 거 보면서 감을 익히는 겁니다. 유튜브에 경매 기초 강의 영상 많아요. 출퇴근할 때 하나씩 보세요. 3개월만 공부하면 기본은 익힐 수 있어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셋째, 절대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패닉에 빠져서 막 팔거나 반대로 떨어졌다고 막 샀거나, 둘 다 위험해요. 냉정하게 숫자로 판단하세요. 내 소득, 대출 상환 능력, 5년 후 시나리오, 이걸 엑셀에 정리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2021년에도 다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고 했잖아요. 그 말 믿고 샀다가 지금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건 나예요. 지방광역시 아파트의 몰락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에요. 이건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집이 자산이던 시대가 저물고 집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일본이 30년 전에 겪었던 그 악몽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지방광역시 아파트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무주택자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확한 정보가 생존의 무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